전국에 자 떠나볼까요?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그 망풍 정병호 그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계속 재미있게 진행을 잘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또 기대가 됩니다. 또 기대가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정말 재밌네요. 그 4시가 사는데 그 다음 또 왕비 부분 사는데 이런데 또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고 또 준비하신데 사진 찍을 때는 또 사진 찍으시고 또 그런 의미하면서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담당 PD로서 또 먼저 감사드리고 계속 우리 정병호 만풍 정병호 우리 진행자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성북 구민들을 위한 문화강좌 시리즈 제3탄 창경궁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인데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창경궁 내에 왕이 사는 공간, 왕의 가족들이 사는 공간 내전이라고 합니다. 내전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그 해설했던 것 뒷부분 계속 이어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해설할 부분 지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지도 보시게 되면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홍화문인 정문이 있고 정문부터 공식 행사 장소인 명정전, 그 다음에 왕의 집무실인 문정전을 거쳐서 내전과 외전을 구분짓는 bin양문을 통해서 이제 내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는 함인전과 환경전, 경춘전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자, 제일 안쪽에 보면은 통명전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사진 자료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건물이 바로 통명전입니다.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찍다 보니까 네. 옆에 건물하고 이렇게 이제 비교가 안 되다 보니까 큰지 작은지 그 구분이 잘 안 되는데 바로 이 내전 부분에 있는 건물 중에 가장 큰 건물입니다. 이게 통명전이 예, 통명전이 가장 큰 건물이다. 예. 방금 전에 사진들을 보셨으면 그냥 건물만 있고 주변에 네. 앞쪽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먼저 지붕 한번 보세요. 지붕. 네. 지붕을 보시게 되면은 용마루가 없습니다. 용마루가 없네. 예, 이 건물은 용마루가 없습니다. 네. 바로 용마루 없는 이유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고요. 네. 그 아래쪽에 보면은 널따란 월대가 있습니다. 건물이 그 월대 단 위에가 있습니다. 저걸 월대라고 지난번 말씀을 드렸고, 네. 월대로 올라가는 계단이 지금 앞쪽에 3개가 보이고 좌우측에 또 1개씩 더 있습니다. 총 5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앞쪽엔 또 넓은 박석이 이렇게 깔려 있죠. 네. 바로 여기는 왕비의 침전이자 편전이었습니다. 평상시에 왕비가 일을 하고 잠을 자는 곳.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왕이 와서 합궁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잠자는 건물에는 용마루가 없습니다. 자, 위에 용마루가 없구나. 저기에. 왕이 용이잖아요. 네. 왕이 용인데 용마루에 용이 잘못해서 눌러버리게 되면은 아래쪽에 있는 용이 네네. 샌드위치가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왕이 잠자는 곳에는 용마루가 없습니다. 그런 큰 의미가 있었네요. 예. 네. 그다음에 앞쪽에 넓은 이런 그 월대와 네. 박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왕비가 공식 행사를 했던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조금 이따가 제가 사진 자료로 보여드릴 건데 네. 그 옆쪽에는 지당이라는 연못. 지당연못. 예, 지당이라는 연못이 있고 또 뒤쪽에 가면은 열천이라는 샘, 그 다음에 네. 화계라는 그런 그 화단까지 이렇게 잘 구비가 되어 있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지당이라는 연못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이제 서쪽입니다. 서쪽에 보시면은 이런 지당이라는 연못이 있는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못이라고 합니다. 아, 못. 못하고 연못이 있는데 네. 우리 피디님 구분하실런지 모르겠는데 못하고 연못의 차이는 네. 연꽃이 있으면은 연못이고 아하. 연꽃이 없으면은 그냥 못이라고. 못이라 그럽니까? 아, 예. 거기 예. 아, 그거 처음 알았네. 예, 그래 보통 보면은 그 연못에 보면 연꽃이 다 뭐 수생식물이 다 떠 있잖아요. 이런 건데 연못이라고 하고 물만 떠 있는 거. 지금 요거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평상시에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이렇게 가득 채워놓고 저걸 하는데 요거는 처음에 만들 때 구대 왕이었던 성종 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경궁 자체가 성종 때 만들어졌잖아요. 그때부터 이렇게 만들었는데 물을 가득 채워놓고 지금 가운데 서 있는 그 사진 사진 자료 한번 보시면은 그 가운데 그 비석처럼 보이는 것이 있는데 저게 귀암 괴석입니다. 그러니까 아랫부분은 물에 잠기는 거고 그 꼭대기 부분 귀암 괴석만 물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 뭐 낮에도 멋있겠지만은 밤에 달빛이 이렇게 은은하게 이렇게 비추는데 이 귀암 괴석이 물에 떠 있고 거기에 그 달 그림자가 비친다 그러면 되게 멋있겠죠. 자, 그런 지당이라는 못이 있고 건물 뒤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건물 뒤쪽에 열천이라는 샘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뚜껑을 뚜껑 닫아놨네. 뚜껑을 덮어놨고 뒤쪽에 그 담 부분에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열천이라고 이렇게 한자로 딱 적혀 있네. 바로 이제 이 열천이라는 글자가 21번째 왕이었던 영조의 친필이라고 합니다. 영조의 친필. 영조의 친필인데 바로 그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 씨가 무술이 출신이잖아요. 그래 자기 어머니가 그 젊어서 고생할 때 그때를 생각을 해가지고 그 열천이라는 요 샘과 우물을 그 글씨까지 이렇게 써놨는데 그 열천이라는 말은 아주 차갑고 맑은 샘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저 영조께서 그 어머니에 대한 상당히 그 열등감이 우리 역사 공부할 때 많았잖아요. 그게 핸디캡 중에 하나입니다. 영조가 가지고 그러니까. 있는 핸디캡 중에 이제 그 하나였는데 저걸 만들어 놓고 어머니를 극진하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첫 번째 이제 그 혼인을 할 때 부인이 정성왕후였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에 이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속설 어떻게 보면 이제 야사죠. 그 부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만져보면 너무 희고 깨끗한 겁니다. 그래서 참 손이 희고 곱구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성왕후가 하는 얘기가 쟤는 귀한 집에서 크면서 집에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고이 커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영조가 생각하는 어머니하고 자기 부인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둘 간의 관계가 좀 소원해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두 분 사이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이 없네. 또 아들도 없고 아이러니하네요. 뭐 우연의 일치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야사가 재밌네요. 계속하셔. 그다음에 이제 통명전 마당에 이제 와가지고 마루에 앉은 상태에서 제가 또 다른 이야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 자료는 없는데 모두 이제 그 통명전 큰 건물에 마루에 이렇게 쭉 앉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창경궁의 명정전이라는 그 공식 행사 장소 거기에서 66세의 영조하고 15세의 정순왕후가 가래 그러니까 결혼식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혼식을 하려 그러면은 선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을 하려면은
선을 보기 전에 간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자, 뭐 이런 얘기도 듣기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네. 제가 간택 절차 네, 네.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이 왕비를 직접 간택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불과 조선 시대 그냥 불과 한 두세 건에 불과한데 그렇죠. 대부분이 다 왕이 세자 때 세자 빈하고 네. 결혼을 하죠. 그럼 세자 빈이 되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자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면은 세자 빈도 왕비로 등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책봉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영조는 정순왕후를 왕비로 맞으면서 이 간택을 하게 되는데 원래 이 간택이라는 것은 내전에서 합니다. 네. 여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자들이 남자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그래서 보통 궁궐 내에 있는 가장 나이 많은 여자 어른이 주관을 합니다. 그런데 영조는 66세나 되다 보니까 자기보다 나이 많은 여자 어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간택을 했습니다. 자, 간택을 할 때는 세 단계를 거칩니다. 네. 삼간택이라고 하는데 상간택. 삼간택. 네, 그래서 초간택, 재간택, 삼간택.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단계를 거치게 되죠. 자, 초간택을 하게 되면은 그 간택을 하기 전에 온 나라 안에 결혼을 금지하는 금혼령이 내려집니다. 결혼을 다 중지시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금혼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네. 전국에 내노라는 집안의 네. 교수들 약 20명을 선발합니다. 이것을 초간택이라고 합니다. 초간택 20명. 자, 20명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서류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네. 면접 심사, 서류 심사네요. 면접은 아니고 서류 심사를 맞네. 하는데 네.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내세워 가지고 추립니다. 추려내는데 5명 내지 6명으로 압축을 합니다. 네. 이렇게 5명 내지 6명으로 든 사람, 이 네. 사람들을 재간택이라고 합니다. 재간택. 처음에 20명, 두 번째 5명 내지 6명으로 압축을 했다가 최종적으로 3명으로 압축을 합니다. 어허. 자, 이걸 상간택이라고 하죠. 자, 세 번째 상간택이 될 때는 면접을 합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극 보시게 되면은 네. 간택을 할 때 앞에 그 예비 신부들 다 앉혀놓고 대발로 이렇게 딱 쳐놓죠. 대발로 쳐놓고 사이사이로 얼굴 보일 듯 말 듯 해가지고 그 면접관, 네. 면접관이 앞쪽에 앉아가지고 질문들 다 하죠. 네. 지금하고 똑같죠. 네, 네. 자, 그런데 영조가 3명의 그 예비 신부들을 앉혀놓고 그 심사를 합니다. 네. 자,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걸음걸이부터 다 봅니다. 네. 자, 근데 그 자리에는 방석이 3개가 있었습니다. 네. 그 방석은 그 예비 신부들의 아버지 이름이 방석 위에가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럼 거기에 이제 그 딸이니까 그 해당되는 그 자기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는 방석 위에 앉으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2명은 앉았는데 정성왕후는 방석에 앉지 않고 옆 방바닥에 앉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조가 물었죠. 너는 왜 그 방석 위에 앉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자식된 도리로서 아버지 함자 위에 앉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점수를 좀 땄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면접 점수. 네. 하여튼 그 상태에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나갑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나가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것이 무엇이냐? 네. 예.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냐? 깊은 것이.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냐? 네, 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2명의 그 예비 신부들하고 다르게 정순왕후가 이야기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깊은 것이. 예, 뭐 이제 동해 바다가 깊다, 뭐 어디 골짜기가 깊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정순왕후는 사람의 마음이 가장 깊다. 깊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두 번째 질문 나갑니다. 두 번째 질문이 나갔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넘기 어려운 고개가 무슨 고개냐.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성북구 네네. 여기 아리랑 고개도 있지만은 네네. 태백산맥에 무슨
고개가 넘기가 어렵고 여기 아리랑 고개가 넘기가 어렵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는데 정순왕후는 보릿고개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봄만 되게 되면은 춘궁기대 가지고 온 백성들이 정말로 힘들게 넘는 고개가 보릿고개. 그 고개가 가장 넘기 어려운 고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무슨 꽃이냐. 이제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그 예비 신부들하고 다르게 목화꽃이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목화꽃. 목화꽃이 뭐가 그렇게 아름답느냐 그러니까 목화꽃은 모든 백성들의 이불이 되어주는 소음을 만드는 소음을 생산해내는 그런 꽃이기 때문에 가장 이보다 더 아름다운 꽃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여튼 그 영조의 마음에 속 들었는 모양이에요. 그러네. 지금 우리가 들어도 속 드는데. 예. 그걸 참그 15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15살이 어떻게 그렇게 그 속 깊은 대답을 했는지 하여튼 모르겠지만은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근데 최종전에 이제 선발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령전이라는 그 공식 행사 장소에서 이제 혼례를 올렸던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피디님 계시지만은 최종전에 3명이 선발이 됐잖아요. 네네. 자, 1명은 조이스가 됐고 2명은 떨어졌습니다. 그 2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2명은 그 원래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탈락시키기 뭐하고 하니까 아는 상식은 후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맞습니까? 한 50점. 50점이면 다행이네요. 저는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자, 조선시대 전기하고 중기하고 후기하고 서로 다릅니다. 네, 조선시대 전기에는 아까 말씀드릴 때 여기 이제 발 같은 걸 쳐놓고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를 했잖아요. 이것을 성은을 입은 걸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전기에는 그 최종 선발전에 들어오게 되면은 결혼을 못했습니다. 성은을 입었다 해가지고 성은을 입은 걸로. 그래서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먹고 자고 하는 그런 그 지원은 나라에서 다 해줬죠. 근데 그 뭐 먹고 자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혼자 사는 그거 가장 문제였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선시대 후기에 와가지고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 딸 자식을 가진 아버지 입장에서 그렇지. 차라리 예선전에 떨어져 버리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최종 선발전에 떨어져 버리면은 자기 딸 자식이 평생 혼자 살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전을 안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고급 자원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에 와서는 그 제도를 바꾸죠. 바로 떨어지더라도 이제 자유롭게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거기다가 이제 보너스 제도 2가지를 만들어 줍니다. 바로 간택 후궁과 성은 후궁 제도라는 제도를 만듭니다. 거기서 지금 방금 피디님이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나 그쪽 가문에서 이제 뭐 원한다 하면은 떨어지더라도 후궁이 되겠다. 그 요게 간택 후궁이라는 겁니다. 벼슬 준 거 아닙니까 따지면 벼슬이죠. 뭐 아쉬우면 그거라도 그렇지. 하겠다고 해라. 본인이 원하면은 이제 하는 거죠. 뭐 본인이 원한다라기보다는 그 가문에서 이제 원하니까 제가 하겠죠. 자, 그다음에 승은 후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승은 후궁 제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얼굴이 이쁘면 다 통했나 봅니다. 얼굴이 이쁘면은 이 중간 과정이 다 필요가 없고 바로 후궁으로 간택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장옥정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장희빈. 예, 장희빈은 장은 성씨고 희빈은 직책입니다. 희빈 직책. 그렇죠. 장옥정.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계급이죠. 계급. 그렇죠. 희빈이라는 것은 계급이고 본명은 장옥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역사 기록에 보면은 여자들의 관계되는 이야기는 거의 기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장옥정이라는 인물이 역사 기록에 남아 있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은 네. 성격은 사악하나 음흠. 얼굴은 참못 아름다웠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면 이제 요즘 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네. 성격은 좀 까칠했지만은 네. 네. 얼굴부터 몸매까지는 꽤 이뻤나 보다 하는 그 정도 이제 그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 장옥정이라는 인물은 19대 임금이었던 숙종 때 후궁이었습니다. 아, 숙종 때 후궁. 예, 네. 숙종의 후궁이죠. 네네. 자, 당시 부인은 왕비는 인현왕후입니다. 바로 이제 두 번째 또 인현왕후인데 인현왕후 때 후궁으로 들어왔죠. 네. 근데 인현왕후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왕하고 그 숙종하고 사이에. 네. 그런데 이 희빈장씨 오자마자 바로 아들을 낳아버리죠. 네. 아들 낳아가지고 이 바로 아들이 숙종의 대를 이어서 조선의 네. 20번째 왕인 경종이 됩니다. 아, 경종. 예, 그리고 뭐 옛날에 왕비도 좋지만은 아들 못 낳으면은 크게 뭐 좀 구실을 못하다 보니까 네, 네. 그래도 아들 낳는 왕의 대를 이을 그 왕자를 생산해내는 후궁이 더 네네. 이렇게 그 위세가 대단했던 거죠.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희빈장 씨가 그 왕비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 인현왕후는 사가로 쫓겨가게 됩니다. 네. 폐비가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약 6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인현왕후가 복권이 되죠. 네. 복권이 되자 이제 그러니까 그 폐비를 시키면서 이제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거죠. 이제 네. 희빈장 씨가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시 이제 나중에 이야기가 돼 가지고 다시 그 왕비로 복권이 되면서 희빈장 씨는 후궁이 되고 네.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마지막에 사야까지 네. 받게 되는데 네, 네.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네. 통명전이라는 것 네. 그것이 그 네. 마지막에 사약을 받았던 그런 장소가 네.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극을 보게 되면은 후궁하고 왕비하고 이렇게 이제 싸우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죠. 네, 그리고 이제 희빈장 씨하고 인현왕후 관계되는 네. 네. 영화나 연속곡 옛날에는 사극도 꽤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예, 요즘 이제 그런 거가 별로 없는데 네. 네. 그 사극 보시게 되면은 후궁이 그 사이에 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바로 무당입니다. 무당이 무당. 무당이 이제 그 후궁 옆에 딱 붙어 있죠. 그리고 이제 저녁 내 후궁 잠도 안 재우고 네, 후궁 그 구석방에 이제 갖다 은밀한 데 데려다 놓고 활쏘기 연습 계속 시키잖아요. 네, 맞아요. 뭐 인형 같은 거 갖다 세워 놓고 네. 그 다음에 또 바늘 같은 걸로 또 저녁 내에 찔러대잖아요. 그렇죠. 계속 콕콕콕 찔러가지고. 네, 뭐 그런데 우리 네. 사극 보면 그렇죠. 네. 그런 거 이제 후궁한테 시키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궁녀들을 시켜가지고 네. 왕비에 쳐서 왕비가 잠자는 그 집 아래쪽에 네. 아래쪽에다가 네. 뭐 동물의 사체라든지 네. 무슨 인형이라든지 그 저주를 하는 그런 물건을 네. 묻어놓기도 하고 그렇지. 그런 것을 보셨을 겁니다. 네. 근데 네. 방금 전에 보셨던 이 통명전이라는 곳, 예. 이 통명전이라는 이곳에 1990년에 전체 올 수리를 했답니다. 통명전 네. 전체 수리를 했는데 과거 그 희빈장 씨가 묻어놓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 흉물이 실제로 네. 발견이 되기도 했다라고 네. 합니다. 예, 이 통영전 예. 여기가 하여튼, 야, 이 통영전이 상당히 역사적인 건물이네요. 예, 그렇죠. 와, 그렇네. 예. 네. 야,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통영전 가시면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야말로 장혜빈 예. 반드시 생각해야 되겠네요. 예. 그 제가 네. 장혜비 나오는 그 네네. 영화 예. 뭐 이런 것들 한번 포스터 한번 준비했는데 네. 사진 한번 볼까요? 네, 그 예. 좋습니다. 예. 네. 와. 자, 요거는 그냥 이제 그 장옥정. 방송에서 나온 장옥정이라는 아주
예. 이쁜 탤런트가 지금 그 역을 맡았는데 네네. 과거에는 이런 영화나 연속곡이 그 많이 나왔죠. 네. 이렇게 이쁜 장옥정이 마지막에 사약을 받게 되죠. 네. 사약 받는 장면 제가 또 어렵게 사진 한번 구해봤습니다. 아, 그러네요. 사약을 보겠습니다. 그 연속곡 보시게 되면은 우리 장옥정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왕까지 나왔는데 한때 왕비까지 저걸 했는데 죽어도 못 마시겠다. 그래서 이야, 끝까지 버티네 그죠? 네, 끝까지 버티죠. 그래서 그냥 마지막에 숙종이 한마디 합니다. 옥정아, 완샷 했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완샷하고 장옥정이가 이제 목숨이 끊어졌는데 참 그 질긴 인연 같습니다. 이 장옥정이 돌고 돌아가지고 폐비가 됐으니까 그 능도 아니고 묘인데 지금 서호능에 가면은 같은 울타리 안에 같이 묻혀 있습니다. 전에 다른 데로 갔는데 자기 남편이었던 숙종은 처음부터 서호능으로 갔고 이 폐비는 경기도 광주 땅으로 가서 묻혔는데 거기에 도로가 생겨버렸습니다. 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그 어디다가 이장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이장을 하면 좋을까 하고 이렇게 봤는데 그래도 옛날 남편 곁에 묻어주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서운흥에 지금 같이 조금 위치는 떨어져 있지만은 그 같은 그 능 안에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아, 그거는 우리 만풍 선생한테 제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그 묘지를 이제 이장하다 보니까 그럼 그거를 해준 후손들은 그러면 우리 조선 뭐 왕의 후손들이 해준 건가요? 안 그러면 국가에서 이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청에서 그런데 같이 이렇게 연관이 되니까 그렇게 그 결정을 내려줬던 거죠. 아, 우리 시청자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쭉 계속 길게 이렇게 우리 뭐 연속곡 볼 때 보면 그냥 뭐 간택 선정하는데 뭐 첫 번째가 아까 그 초간택, 재간택, 상간택, 진간택, 삼간택. 그러니까 예선전 거치고 결승전 거치고 이런 식의 한번 잘 의미하시면 보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절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이 된 게 아니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나 이런 사극 같은 데서는 이제 단편적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조금 그 주먹구구식으로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체계적으로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근데 또 시간이 또 거의 다. 뭐 계속 그 재미있게 설명하시다 보니까 이 완전히 또 또 그럼 또 그럼 이제 오늘 이 정도 이제 또 말씀을 드리고 또 계속해서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해설 드려줘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그 재밌는 내용 준비해서 계속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